오늘 이 경기를 PSG가 보고 있었더라면, 아틀레티코가 보고 있었더라면 이강인을 보면서 그냥 이 펩 과르디올라가 했던 이거를 시전할 수밖에 없는 장면이에요. 진짜 너무 잘해. 진짜 너무 잘하고 왜 PSG가 이 선수를 바이아웃까지 지불하면서 사고 싶어 하는지에 대한 느낌을 저는 전해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페오 느낌이 났고 여기서는 코스타 느낌이 났어요. 이기재 선수. 가운데 황인범이 약간 데갈라리타 느낌 났고, 그 다음에 여기 옆에 원두재 선수가 약간 바바. 그 다음에 조기정 선수가 들어오기 전에는 오영규가 뛸 때는 냉정하게 오늘 경기로고만 보면 오영규가 뛸 때는 누구 느낌이었냐? 압둘 같았어요. 압둘이 나가고 무리키가 이제 들어와서 조리키 느낌 났고, 여기서 황희찬 선수는 사실상 은디아의 느낌이었고, 그 다음에 이강인이었고 그냥 제2의 마요르카 경기를 본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여러분들 우리가 빌드업을 어떻게 가져가고 있냐, 이거부터 일단 봐야 될 것 같아요. 안현범 선수, 정승현 선수, 박지수 선수, 이기재 선수가 빌드업을 현재 가져가고 있죠. 근데 원두재가 예를 들어 원볼란치로 나오고 황인범이 한 칸 위에, 황희찬이 한 칸 위에, 이재성이 사이드에 벌려있는 느낌을 이제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상대가 예를 들어 압박을 치고 있다라는 가정하를 우리가 이제 바라보면 어떤 식으로 압박을 치는지 제가 먼저 보여드릴게요. 정승현이 공을 가지고 있어요. 상대가 약간 4-4-2 느낌으로다가 이런 식으로 원두재 길을 막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가장 안 좋은 것 중 하나가, 원두재가 이렇게 내려온다거나 이런 자리로 내려오면 안 되는 거죠. 여기 원두재가 서 있으면 여기서 이강인을 아예 아이솔레이션으로 사이드에 완전히 벌려놨어요. 근데 안현범 선수가 지금 위치가 여기 서 있어요. 이거는 원래 안현범의 위치는 아니에요. 안현범은 원래 여기서 소속팀에서 앞으로 오버래핑을 나가는 유형의 선수지, 언더래핑을 나가는 유형의 선수지, 이렇게 들어와서 3백 느낌을 내면서 축구를 하는 선수는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확실히 이기재를 조금 더 높이 올리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공이 박지수에게 갑니다. 그럼 원두재한테 공을 넣었다가 빼서 얘네가 끌려가야 되는데 그 상황을 사실 못 만들고 있어. 그 상황 전혀 못 만들고 있고, 이렇게 공을 잡았을 때 반대로 황희찬이 나오는 타이밍이나 이런 것도 그렇게 좋지 않아요. 그래서 줄 곳이 없어요. 지금 냉정하게 말하면 박지수랑 정승현이 크게 줄 곳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박지수가 이기재 주면 압박을 나오면 여기에 볼을 데가 없으니까 뭐합니까? 또 원두재가 이렇게 움직이고 황인범이 이렇게 내려와. 그러면 결국에는 다시 백패스. 그 다음에 안현범이 요 자리에 계속 위치되어 있기 때문에 볼이 정승현에게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은 안현범에게 패스가 이렇게 가면 상대가 압박을 오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어. 근데 여기서 이제 클린즈만이 안현범에게 요구하는 건 이겁니다. 현범아, 공 잡아서 강인이 왼발에다가 넣어줘 하면은, 이거를 지금 이강인이 왼발로 잡으면서 얘네가 압박을 나오면 이렇게 황희찬한테 돌려치면서 황희찬으로 빠르게 속도 살려서 밀고 나가려고 하는 게 지금 클린즈만이 바라보고 있는 축구예요. 이강인에게 일단 볼을 빨리 줘라. 그 다음에 여기서 이강인의 1대1 능력으로 상대를 요리한 다음에 황희찬이 요런 지역에 있다가 뛰어나가고 얘네가 이강인한테 끌려오게 되면 오영규가 나가주면서 요 볼을 황희찬에게 넣어줘서 치고 나가는 속도감을 살리겠다라는 거를 보여주려는 게 클린즈만의 축구, 손흥민을 공미에 썼던 축구 요건데, 사실상 황희찬도 조금 그런 부분에서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또 바라봐야 되는 거는, 항상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게 있잖아요. 플랜 A부터 똑바로 가져야지 왜 자꾸 플랜 B, 플랜 C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냐. 지금 이걸 보면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죠. 이기재 선수, 대표팀에서 많이 뛴 선수는 아닙니다. 박지수 선수가 그나마 이 포백에서는 가장 경험이 많고, 정승현도 정말 오랜만에 대표팀에 들어왔고, 그 다음에 안현범은 심지어 첫 경기예요. 긴장한 게 느껴지긴 해요. 이거를 저는 절대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포백이 같이 아마 처음 뛰어볼 거야. 거기다가 김승규 선수도 처음 뛰어볼 거야, 같이. 그리고 원두재까지 이렇게 껴가지고 6명이 뛰는 거는 사실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도 아직 잘 모르고, 어떻게 보면 서로가 어떤 움직임을 했을 때 더 우리 팀에게 편함을 주는지도 잘 모르기 때문에 빌드업이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나마 조금 좋은 장면이 나왔던 게 뭐냐면, 빌드업을 가져갈 때 여기서 박지수가 공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경기가 뭔가 잘 안 풀리기 시작하니까 어떤 느낌을 보여줬냐면, 안현범이 원래 여기서 뛰는 선수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강인이가 한 칸 더 올라가서 축구할 수 있게끔 원두재가 한 번씩 여기 끼더라고. 그래서 볼이 원두재한테 갔어. 그러면은 안현범한테 다시 주고 받고 다시 공 들어가고 다시 박지수한테 가면 또 원두재가 올라가 이렇게. 그러면은 또 안현범이 좁힐 수밖에 없는데, 이때 또 황인범이 한 번씩 들어가면서 안현범이 안으로 뛰게끔 만들더라고. 그러면 황인범이 공을 잡을 수밖에 없게 되고, 안현범이 안으로 뛰니까 얘네가 끌려가면 이강인 나오는 거 보고 패스를 받게끔 해서 이강인이 안으로 친 다음에 여기서 또다시 뿌리는 역할을 하게끔 하려는 거지. 그러면 여기서 이강인이 결국
뿌려야 된단 말이야. 길게 뿌려야 돼. 근데 이 길게 뿌려야 될 때 가장 문제가 뭐냐면 이재성이 이게 빠른 선수가 아니라는 거야. 이재성이 이게 빠르지 않기 때문에 이강인이 요 반대전을 열어도 이재성이 이걸 잡을 가능성은 많이 없어요. 그러면 이재성이 안으로 들어오면서 황희찬이랑 공미 느낌으로 플레이를 가져가면 뭐 해야 돼? 이기재가 미친 듯이 나가주면서 이기재를 바라보면서 오히려 이 킥이 들어가야 되는데 반대로 이기재도 그렇게까지 폭발적으로 나오고 있진 않아. 그러다 보니까 지금 되게 아쉬운 모습이 많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경기가. 그래서 지금 이 경기를 조금 바꾸기 위해서 제가 봤을 때 느낌이 오는 건 이재성을 차라리 공미에 놓고 황희찬을 왼쪽에 보내고 이강인을 오른쪽에 넣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요게 아니라면 황희찬을 오른쪽에 보내고 이강인을 왼쪽에 보낸 다음에 오영규가 아니라 조규성 선수를 넣어서 이강인과 무리키 이 조합이 다시 나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현재 봤을 때 이게 첫 경기다 보니까 그대로 갈 수도 있겠지만 감독님이 왠지 서령우랑 안현범 선수를 바꿀 가능성도 높다라는 느낌은 들고요. 이 원두재 선수 자리에 박영우 선수를 넣고 싶어 할 것 같긴 해요. 근데 스타팅 자체를 안 시킨 거 보면 그 논란 때문에 안 넣는 것 같고 지고 있는데 괜히 또 박영우까지 넣어서 더 욕먹게 할 수 없으니 홍현석 카드가 잘하면 나올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근데 여러분들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여기서 안현범, 정승현 이런 선수들이 뭐 다 못했냐라고 봤을 때 저는 못했다라고 아직은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클린스만호 축구가 처음이고 클린스만호 축구에서 대표팀 데뷔 자체도 거의 처음이고 안현범은 이 선수들이 호흡을 맞춘 적도 많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이 아직은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만약에 뭐 3경기, 4경기, 5경기, 6경기가 지났는데도 이런 모습을 보인다 하면은 그때는 대표팀에서는 조금 이 역할을 하는 거는 어울리지 않는다 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지만 아직은 이제 첫 경기니까 우리가 좀 더 바라봐 줘야 되는 것 같다.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게 뭐냐면 지금 홍현석, 황인범 이런 선수들이 결국에는 쓸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황의조 선수를 우리가 월드컵 무대 혹은 황의조 선수가 이런 대표팀 무대에서 얼마나 중요한 선수인지를 우리가 느낄 수 있지 않았나라는 거를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들 후반전 경기까지 이제 보게 됐는데 대한민국이 페루한테 결과론적으로는 1대0으로 패배를 하게 되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전반전 분석도 그렇고 이제 후반전을 보면서 느낄 수 있었던 건 이제 클린스만 감독님이 아직 갈팡질망을 많이 한다라는 걸 좀 많이 볼 수 있었던 경기였던 것 같아요. 후반전이 시작하자마자 황희찬과 이재성의 자리를 바꿨습니다. 그러다가 또 경기 도중에 이재성을 오른쪽으로 보내고 이강인을 또 가운데로 바꾸기도 했고요. 계속 자리 스위칭을 후반전에는 가져가면서 어떤 조합이 가장 좋을까라는 생각을 계속 가져갔던 경기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경기가 결과론적으로 바뀔 수 있었던 포인트 중 하나는 황희찬이 왼쪽을 가고 결국에는 이제 조규성 카드 오영규가 아닌 조규성이 들어오면서 마요르카 시즌2 느낌으로다가 다시 이강인 오른쪽으로 보내고 홍현석이 들어오면서 여기서 분명히 우리가 마요르카 경기가 시즌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이강인이 접고 뛰어들어가는 조규성 조리키를 보고 올리는 이 플레이가 결국에는 장면들이 나왔다. 우리가 이렇게 이제 바라볼 수가 있고요. 후반전 경기를 보면서 이제 느낄 수 있었던 부분 중 하나는 뭐였냐면요. 물론 이 선수들이 다 오랜만에 뛰고 뭐 처음 뛰는 선수들이 굉장히 많았지만 원두재 선수의 역할이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아쉬웠어요.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이 수비형 미드필더로서 원두재의 역할이 이도 저도 아니었던 건 맞습니다. 수비적으로 도움이 많이 된 것도 아니고 빌드업적으로 도움이 많이 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세컨볼이라든가 혹은 경기 관여도도 높지 않았고 인터셉트도 많지 않았고 뭐 이런 부분들을 따져봤을 때 원두재 선수 카드가 굉장히 아쉬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안현범 선수 같은 경우에는 전반전에 긴장한 모습이 많이 보였어요. 그거는 절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죠. 근데 후반전에는 그냥 경기에 좀 잘 녹아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꽤 긴 시간을 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첫 경기이기 때문에 그냥 열심히 뛰었다. 무난하게 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근데 본인의 역할처럼 뛴 게 아닌 3백 느낌으로 그것도 박지수 정승현이 있으면 요런데 안에 들어와서 뛰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올려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못한 게 크게 없어요. 이게 어떻게 올려치는 거야? 크게 할 게 없었는데 뭘 못해. 안현범이 여기서 골 먹은 게 어떻게 이게 안현범만의 잘못이야. 절대 안현범만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박용우 선수가 들어오면서 사실 경기가 바뀌었어요. 중앙에서 논스톱으로 공을 받고요. 이 공을 받는 위치가 3백에 내려오는 게 아니었다는 거야. 요런 자리에 들어오면서 플레이를 가져간 게 아니라 박용우가 요 위치들에서 이 공격수 둘 사이 혹은 요런 위치에서 들어오는 걸 압박당하면 논스톱으로 돌려주면서 했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플레이가 조금 더 잘 나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마지막 후반전에는 결과론적으로는 요 자리에 이제 황의조까지 들어오면서 약간 이제 어쩔 수 없는
약간 투톱 느낌이 나면서 이강인을 왼쪽으로 보내고 홍현석을 결국 오른쪽으로 보냈죠. 그리고 나서 이강인이 여기 자리에서 이렇게 뛰면서 박용호랑 황인범이 자리를 만들어주고 여기에 이제 박규현이 들어와 주면서 안현범이랑 나상호랑 바꾸면서 어떤 모습을 보여줬냐. 정수영과 박지수가 빌드업을 가져가면 이 후반전 이 교체가 이어나간 다음에는 박규현을 안쪽으로 두면서 안현범이 했던 플레이를 가져가게끔 했고 나상호가 아예 올라가면서 오버래핑을 들어가면서 오른쪽 윙백 느낌으로 뛰게끔 만들면서 홍현석이 조금 더 안으로 들어가면서 플레이하는 이런 장면들이 결국 나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상호 카드 오른쪽 윙백 카드도 제가 벤투 때부터 사실 이 카드를 이야기했던 카드거든요. 나상호 선수가 대표팀에서는 윙백으로서 정말 좋은 역할을 할 수 있는 유형의 선수 같다. 활동량도 많고 빠르고 국대에 대한 경험도 이제 많아졌고 그 다음에 볼도 잘 차고 그 다음에 수비 가담도 열심히 하는 입장에서 윙백으로 쓰기에는 나상호도 정말 괜찮지 않을까라는 느낌을 저는 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늘 경기를 보면서 사실 가장 빛났던 선수는 박지수였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김민재가 훈련소를 갔는데 분명히 김민재 안 뛰었는데 김민재가 있었다라는 느낌. 그리고 이 왼쪽에서 박지수가 뛸 때 요 킥 있잖아요. 살짝 들어올리면서 가마차기로 요 공간에 황희찬이 뛰는 거 혹은 황인범이 뛰어들어가는 거 보고 요렇게 감아가지고 넣어주는 요 스쿠 패스. 요 스쿠 패스는 굉장히 좋은 패스들을 많이 했다. 진짜 김민재를 빙의했다라는 느낌을 줄 수가 있었고 왜 확실히 이 박지수 선수가 좋은 선수인지를 좀 느낄 수 있게 해준 것 같았어요. 그래서 나폴리 김민재 떠나보내고 빨리 포르투넨트에서 바이아웃으로 박지수 선수를 사오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박지수가 오늘 정말 좋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홍현석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이 홍현석 선수 같은 경우에는 진짜 이게 A대표팀 첫 경기가 맞나 싶을 정도로 여유로운 모습을 보여줬고요. 홍현석이 뛰는 모습을 보면서 대표팀에서 이 선수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라는 걸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그냥 이재성의 후계자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홍현석은 이재성의 후계자 충분히 될 것 같아. 황인범 선수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 높은 위치에서 너무 많이 뛰었어요. 근데 황인범은 이 높은 위치에서 뛰기도 하지만 원래 황인범은 조금 더 이 아래 지역에서 같이 빌드업에 관여할 때 조금 더 빛나는 선수인데 황인범을 너무 공격적으로 쓰기도 했어요. 오늘 경기를 보면 냉정하게. 그러면서 황인범이 턴오버도 좀 많이 줬던 경기였고요. 그 다음에 조규성을 보면서 느낄 수 있는 것 중 하나가 뭐냐면 확실히 국가대표에서는 조규성이 한 수비다. 이 국가대표에서 조규성이 보여주는 이 프레젠스, 등딱 혹은 헤딩 싸움만큼은 확실히 빛이 난다. 이게 느껴졌던 경기였던 것 같고 그냥 정말 무리키와 이강인을 보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오늘 그냥 냉정하게 이 경기를 그냥 평가를 하자면 마유르카 시즌2였다. 분명히 마유르카가 내한을 온 게 아닌데 마유르카가 내한을 와서 경기를 뛰는데 이강인과 무리키가 보이지 않았나 이런 느낌도 굉장히 느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이강인에 대해서 말을 하나 할 수 있는 거는 이게 있는 것 같아요. 말이 안 돼요. 미쳤어요. 이강인 선수는 너무 잘했고 공격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 이강인의 메리트는 사실 어마어마한 수준이 올라왔고 오늘 이 경기를 PSG가 보고 있었더라면 아틀레티코가 보고 있었더라면 이강인을 보면서 그냥 이 펩 과르디올라가 했던 이거를 시전할 수밖에 없는 장면이에요. 진짜 너무 잘해. 진짜 너무 잘하고 왜 PSG가 이 선수를 바이아웃까지 지불하면서 사고 싶어 하는지에 대한 느낌을 저는 전해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뭐 좋은 부분과 아쉬운 부분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저는 좋은 부분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일단 공격적인 부분에서는 미쳤어. 그쵸? 공격적인 부분에서는 미쳤는데 반대로 수비 가담은 좀 많이 안 하긴 했어요. 수비 가담은 거의 없었다고 보면 돼. 그래서 전반전에 저는 이강인 선수를 정말 좋아하지만 전 이런 거에 되게 솔직하잖아요. 왜 안현범이 전반전에 힘들었냐? 냉정하게 말을 하면 안현범은 수비만 하고 이강인은 공격만 했어야 돼요. 근데 여기를 원두재가 커버를 해줘야 되는데 이강인이 이렇게 안 내려오게 하는 건 우리나라의 에이스 역할을 해줘야 되고 공격할 때 이 에너지를 다 써야 되니까 이강인을 위에 띄끼는 거지. 그쵸? 근데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안현범이 안 나가게 된다면 원래는 여기서 원두재라든가 황인범이 내려와 주면서 어차피 여기서 황희찬은 내려왔단 말이야 여기까지. 그러면은 원두재가 확실히 이 커버를 도와줬어야 돼. 이거를 황인범, 원두재가 내려와서 커버를 확실히 도와주고 조금 더 이강인을 공격적으로 쓰기 위해서는 이런 요소들이 필요했는데 이런 도움을 전혀 받지 못했어요. 그런 도움이 왜냐 황인범은 또 공격적으로 올라가는 역할을 부여받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박용우가 아니라 원두재가 이 커버를 해야 되는데 이 커버적인 부분이 부족하면서 약간 계속 2대1 싸움을 해야 되는 경우가 안현범에게 많이 주어졌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안현범을 보면서 굉장히 못했다. 전반전을 보면서 결국 골도 그쪽에서 들어갔고 못했다 막 이렇게 여러분들이 얘기를 하시는 거지만 안현범이
그렇게까지 못한 경기는 아니었어요. 허나 긴장한 게 티는 났던 경기였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박규현 선수를 보면서 느낄 수 있던 것 중 하나가 뭐냐면 이 선수 매력적이다. 아까 여기서 박용우가 이렇게 있고 정승현이랑 박지수랑 빌드업을 가져가고 나상호 쫙 올라가 있고 이렇게 돼 있는데 박규현이 본인이 그 이제 나상호가 하던 역할을 물려받아서 경기를 뛰었잖아요. 아니 그 안현범이 하던 역할을 본인이 받아서 하고 있었어. 그래서 여기서 정승현인가 박지수인가 둘이 공을 잡고 있는데 박용우가 내려오려고 하는 거야. 근데 이 어린 선수가 여기서 박용우한테 형 올라가라고, 여기 내가 하면 된다고, 형은 올라가 하면서 박용우를 올려보내더라고. 박용우를 올려보내면서 이 독일 3부 리그에서 그 울프스부르크 갔을 때, 울프스부르크 맞나? 어디지? 이 선수가 갔던 팀이? 그 팀에 갔을 때 강남스타일 뚠뚠뚠 막 이거 하면서 자기의 그 자신감, 자기의 그 모습을 보여줬었단 말이지. 자기 똘끼 있다, 이거를 확실하게 보여준 경기였어요. 그러니까 짧은 경기였지만, 짧은 시간이었지만 박규현이 나 대표팀에서 매력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 이런 느낌을 보여준 것 같아요. 클린스만 감독님의 전술에 대해서는 저는 아직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한 약속이 있고, 저는 어떤 감독님을 평가할 때 절대 한 경기, 두 경기, 세 경기만 보고 판단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게 클럽팀이면 클럽팀은 훈련 시간도 많고 함께 할 수 있는 시간도 많기 때문에 세 경기, 네 경기만에 판단을 할 수 있어. 허나 이런 국가대표팀은 훈련할 수 있는 시간도 적고 이번 경기에서 부상도 많았고 새롭게 경기를 뛰는 선수들, 오랜만에 뛰는 선수들, 데뷔하는 선수들도 많았기 때문에 우리의 기존의 그 선발 라인업에서 대거 5명 정도나 바뀐 경기였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새로운 전술을 입히는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좀 더 기다려 봐줘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고요. 이 평가전들을 보면서 결과론적으로 왜 이렇게 빌드업 쓸데없는 거 많이 하냐라고 했지만, 오늘 그 빌드업이 그리웠던 걸 볼 수 있듯이 빠른 비난은 너무 안 좋은 상황을 만들기 때문에 뭔가 이런 비판적인 부분들을 할 거는 하되 우리가 클린스만 무전술이다, 이런 거는 아직까지는 하면 안 된다. 분명히 뭐를 하려고 하는지는 전 느껴진 경기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부분이 있냐면 황희찬이 공미에서 별로고 그 다음에 이재성이 왼쪽 윙에서 활약이 안 나오니까 두 선수를 전반전 끝나자마자 빠르게 가져가는 이런 스위칭 플레이도 저는 과감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재성을 과감하게 빼고 그 자리에 홍현석을 투입한다는 이런 판단도 좋은 판단들이었어. 오늘 경기만 봤을 때 다음 경기를 바라본다면 아무래도 박용우 선수의 선발 기용이 조금 더 중요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정말 재밌었던 거는 마페오를 보는 듯한 느낌? 마페오 느낌이 났고, 여기서는 코스타 느낌이 났어요. 이기재 선수. 가운데 황인범이 약간 데갈라리타 느낌 났고, 그 다음에 여기 옆에 원두재 선수가 약간 바바, 그 다음에 조기정 선수가 들어오기 전에는 오영규가 뛸 때는 냉정하게 오늘 경기로고만 보면 오영규가 뛸 때는 누구 느낌이었냐? 압둘 같았어요. 압둘이 나가고 무리키가 이제 들어와서 조리키 느낌 났고, 여기서 황희찬 선수는 사실상 은디아의 느낌이었고, 그 다음에 이강인이었고 그냥 제2의 와이르카 경기를 본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